11장 알카인 탄소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모든 챕터에서 작용기가 들어오면은 이 작용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이 작용기를 포함한 화합물의 노멘클레이처, 명명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알킨, 탄소 2중결합과 비슷하게 여기도 폴란 그룹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물리적 특징을 나타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유기화합물에서 탄소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관심이 될 만한 화합물들 뭐 이런 것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탄소 3중결합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즉 알카인의 제법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알카인부터 탄소 3중결합이니까 그죠? 아마 이것을 첨가 반응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어떤 종류의 첨가 반응이 들어갈 거냐, 할로젠 할라이드 HX, 할로젠 X2, 그 다음에 물 H2O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어느 정도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코올도 반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할 때 물과 알코올의 반응성은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입니다. 이것은 HB가 들어가고 그죠? B를 무엇으로? OH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을 첨가하는 것과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의 차이점은 아마도 들어가는 위치 선택성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반응성의 하나가 터미널 알카인의 말단 알카인의 CH입니다. 그죠? 말단 알카인의 CH는 다른 바이닐이나 알리파틱 CH보다도 애시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강한 베이스를 쓰면 쉽게 제거되어 탄소 쪽에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느냐면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뉴클레오파일, 탄소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입니다. 자, 결합과 구조를 살펴보면요, 알카인은 마찬가지로 탄소와 탄소의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말단 알카인은 그죠? 트리플 결합, 3중결합이 사슬의 카본의 끝에 있는 3중결합이 사슬의 끝에 있죠. 말단에 있죠. 그래서 터미널 알카인은 탄소가 반드시 H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알카인은 탄소의 맨 끝에 3중결합이 있고, 그래서 수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중결합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그 다음에 인터널 알카인은 탄소 결합이 탄소 사슬에서 3중결합이 탄소 사슬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다음과 같이 인터널 알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분자식은 알카인은 불포화도가 2 정도이므로 여기서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원래는 2m 플러스 2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본적에서 4개가 부족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불포화도가 2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알카인의 구조적인 기본 특성이고요. 그리고 알카인은 2개의 파이결합 2개와 하나의 시그마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는 sp 혼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결합각은 18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카인의 독특한 성질 중에 하나, 또는 sp 혼성으로 가지고 있는 탄소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 결합은 혼성
그죠? 혼성에 참여하고 있는 sp 혼성과 혼성에 참여하고 있는 탄소 sp 혼성의 오버랩으로 시그마 결합이 이루어지고요. 그죠? 혼성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두 개의 p 오비탈의 오버랩으로 파이 결합, 또 다른 p 오비탈의 결합으로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B에 있는 p 오비탈은 각각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sp 혼성에 오버랩을 해서 시그마 본드가 있고요. 두 개의 p 오비탈에 오버랩을 해서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이 결합이 두 개의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다. 결합 해리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탄소 3중 결합은 200kcal/몰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탄소 2중 결합에서 측정되었던 152kcal를 제거하면은 여기는 48kcal/몰입니다. 따라서 이 48kcal/몰은 두 번째 파이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탄소 시그마 결합보다는 파이 결합, 두 개의 파이 결합 모두 다가 시그마 결합보다는 약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끊어져서 어디션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알카인은 이중결합이나 단일 결합에 비해서는 more polarizable 합니다. 즉 약간의 이게 전자 이동에 의해서 편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중결합보다도. 이 말은 여러분 polarizability는 이 편극률을 나타내는 것은 전자가 어느 정도 약간의 이동이나 치우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이 전자가 많고, 그죠? 여기 파이 전자에 의해서 전자를 시그마 결합보다는 완벽하게 꽉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편극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로알킨, 고리형 이중결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이클로알카인은 가장 작은 링은, 그죠? 링 사이즈가 작으면 불안정합니다. 이게 특히 이것이 아주 여기 각도가 180도잖아요. 그죠? 이 180도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링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엇이 필요하면 적어도 8개 정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것들은 이 링이 작으면 이게 링 스트레인 때문에 아주 불안정해지죠. 그죠? 그래서 사이클로 옥타인 8각 링으로 가지고 있는 3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고리형 중에서 가장 작은 구조는 사이클로 옥탄입니다. 자, 명명법은 알카인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알케인과 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알펙nem에서 AN이 포화탄화수소를 명명하는 말단에 있는 작용기를 나타내는 ANE 대신에, 그죠? 3중결합을 나타내는 YNE로 합니다. 따라서 가장 긴 사설인데 반드시 무엇을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그죠? 포함하고 있는 사설을 가장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사설 중에 가장 긴 사설을 선택하고 3중결합이 낮은 번호가 오게끔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3중결합이 2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2개라는 다이와 3중결합이 YNE, 3중결합이 3개 있다면 3개라는 거 트라이와 YNE, 트라이아인,
다이아인, 트라이아인과 같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같이 있으면 이중결합에 N, 그 다음에 삼중결합에 아인, E9 또는 N9으로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번호를 붙일 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중에 낮은 번호가 오게 하는 우선순위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같습니다. 어디든지 가장 먼저 낮은 번호가 오게끔 하는 것이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구분 없이 둘 중에 하나가 낮은 번호가 오는 것에 번호를 붙여줍니다.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알카인은 이게 탄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ethine입니다. ethyne.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아유팩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주는데 우리가 커먼 네임으로는 아세틸렌, ethyne보다는 아세틸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아세틸렌은 가스로 이제 호롱불을 붙일 때나 이렇게 전등에 불을 붙일 때 어떤 가스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사용되었죠, 예전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카본이 있는 알킬 그룹과 같이 아세틸렌이 여기가 무엇으로 어떤 작용기로, 그죠? 탄소, 이것이 긴 사슬이 작용기로, 치환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메틸, 에틸처럼 여기는 에사이닐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에사이닐 그룹입니다. 자, 이름을 붙일 때에 여기서 살펴보면은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긴 사설은 이것이고요. 번호는 이쪽에서 붙여주면 1, 2, 3 여기가 4가 되니까 여기서 붙여주면 1, 2 여기가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번호는 낮은 번호 여기가 3이 오게끔 하는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여주고요. 1, 2, 3, 4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2번과 5번에 메틸이 있어서 다이메틸에 탄소가 7개이므로 헵타인인데 YNE가 3번 위치에 있다고 해서 3헵타인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요즘은 이렇게도 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YNE가 3번이라서 YNE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육각링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헥센에 무엇이 에사이닐이 치환기로 들어가 있죠. 그죠? 에사이닐 사이클로헥센. 여기서도 탄소를 포함, 삼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있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이면 1, 2, 3, 4. 1번에, 3번에, 그죠? YNE가 두 개 있습니다. 원소리 헥사 다이아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이 긴 사슬 중에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EN은 4번에 있고 YNE는 1번에 있다. 이 말은 여기서 번호를 붙일 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그죠? 6 이렇게 붙이는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번호를 붙이면 1, 2, 그죠? 작용기 이중결합이 낮은 번호인데 2가 오게 되고, 여기서 왼쪽에서 붙이면 삼중결합이 1번으로 오게 됩니다. 작용기죠. 그래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나 어느 것 중에 가장 낮은 번호가 오는 우선순위 관계없이 삼중결합이 낮은 번호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때에 여기서는 1번에 삼중결합이 있다. 1, YNE, 그 다음에 4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다. 4, 헥센 1, YN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치환기가 5번에 메틸이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카인의 피지컬 프로퍼티, 물리적 성질은 알킨, 알케인과 비슷하게 하이드로카본에 결합되어 있는 분자의 모양이나 분자량에 비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분자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러한 멜팅 포인트나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하는데, 알케인이나 알킨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낮은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탄소수가 증가하면은 이러한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도 증가하고, 알카인은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기용매에는 녹으나 폴러한 그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카인의 여기서 관심이 있을 만한 알카인의 구조에는 지금 여기서는 아세틸렌이 우리가 보면은 색깔이 무색의 가스고, 다음에 이게 산화되어 이게 타서 이제 CO2와 물을 방출하죠, 그죠? 이래서 이제 연료로도 어느 정도 아세틸렌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성호르몬의 구조에서 탄소 3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뭐 성호르몬의 화합물 구조에 이러한 말단의 아세틸렌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펴봤던 말단에 아세틸렌이 있고 아니면은 인터널 알카인이 있죠, 그죠? 이와 같은 이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유용한 호르몬, 아니면은 호르몬 중에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화합물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하고 다루고 있는, 그러면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알카인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법입니다. 그죠? Preparation of alkyne. 알카인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포화탄화수소에서 탄소 2중결합을 만들 때도 비슷하게 어떤 화합물에서 불포화도가 2이므로 이거는 제거 반응으로 대부분이 많이 만듭니다. 제거 반응으로. 자, 그래서 강염기를 사용하여 2당량의 HX를 만듭니다. HX에서 제거 반응하여 HX를 두 번 제거하면은 여기서 HCl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서는 탄소 원소 하나에 할라이드가 두 개 붙어 있기 때문에 제미날 다이크로라이드고, 아래쪽에는 각각의 인접한 탄소에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를 비셔널이라고 했죠. 비셔널 다이브로마이드, 제미날 다이브로마이드에서 스트롱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소듐 아마이드, 질소의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면 스트롱 베이스입니다. 다음에 포타슘 T 부톡사이드, 스테릭 사이즈가 크면서 옥시전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스트롱 베이스입니다. 아마이드와 알콕사이드 베이스 중에 질소의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소의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는 염기보다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염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소듐 아마이드 2당량을 사용하여 HCl 2당량을 제거하면 제거 반응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탄소 3중결합의 화합물이 얻어지고요. 포타슘 T부톡사이드도 베이스를 2당량을 사용하고 하면은 HBr에 두 개의 HBr이 제거되어 탄소 3중결합이 얻어집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E2 엘리미네이션 반응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카인 반응에 이제 다룰 때에 알카인 어떤 반응들이 있느냐?
포화탄화수소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어디션 반응이겠죠. 그죠? 첨가 반응입니다. 탄소 이중결합인 알킨 또는 알켄과 마찬가지로 알카인은 어디션 반응이 일어났는데 어디에 일어나느냐면 탄소 3중결합에서 파이결합이 약함으로 이것을 파이결합이 약한 이쪽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파이결합이 약하니까 이것이 끊어지면서 이 부분에 첨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연속 반응이 일어나면은 한 당량의 어디션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중결합인 알킨, 한 번 더 들어가면 포화탄화수소인 알케인까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탄소 어디션 본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총 새로운 4개의 시그마 본드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는 반응에서 살펴보는 것이 첨가 반응인데요. HX가 들어갈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탄소가 있고요. 탄소 3중결합을 중심으로 여기는 대칭이 아닙니다. 그죠? 언시메트리칼 합니다. 그리고 HX가 들어갈 때는 마르코니코프 룰에 의해서 수소는 수소가 많은 쪽에 H가 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수소는 HX가 각각 들어가서 결국은 얘네들은 제미날 다이할라이드가 생성되고요. X2도 이당량이 들어가서 할로지네이션이 일어납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반응은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이 H2O입니다. H와 OH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생성되는 것이 산소가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산소가 오른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되면은 이중결합 알코올인 이놀이 생성되어서 이것이 토토머리제이션이 일어나면 여기에 가운데 있는 탄소의 이중결합이 생성되고요.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을 하면은 말단 탄소의 이중결합에 산소가 되어서 여기는 알데하이드가 생성되고 여기는 키톤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션 시킬 때에 물과 산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는 것과 보레이션, 하이드로보레이션 이후에 옥시데이션 시키면은 들어가는 산소 OH의 위치 선택성이 달라져서 생성물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루는 이유는 둘 다 H와 OH가 첨가되는 반응이나 위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션 반응에서 하이드로젠 할라이드 HX가 첨가됩니다. 자, 할로지네이션, 그죠? H와 할로지네이션 X가 들어가는 반응이다. 그런데 이 반응은 일렉트로필릭 친전자성 첨가 반응입니다. 그죠? 어디에? 탄소 3중결합에 있는 파이결합에 첨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할라이드 HX가 X는 Cl, Br, 아요다이드가 모두 다 가능하고요. 바이닐 할라이드가 여기서 생기면 HX가 생기면은 이 화합물은 여기 있는 치환기에 따라서 E 또는 G 프로덕트 모두 다 가능할 것이고요. 이와 같은 화합물, 여기를 탄소 이중결합에 이것을 하나의 모체로 보면 이것은 알킬, 아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탄소 이중결합이므로 우리가 커먼 네임으로 바이닐이라고 합니다. 바이닐 할라이드. 여기가 클로라이드면 바이닐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면 바이닐 브로마이드. 자, 여기에 다시 HX가 들어가는데 보시면 수소는 수소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서 제미날 다이할라이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HX가 2당량이 첨가되는데 1당량이 첨가되면은 바이닐 할라이드, 여기에 두 번째 할라이드, HX 2당량이 들어가 두 번째 들어가면은 이 화물은 제미날 다이 할라이드가 생성된다. 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 할로지네이션의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 HX가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인데, 자, 그래 보시면 이 당량이 들어가는데 HX, H도, 두 개 H도, 두 개 H가 결국은 동일한 탄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탄소에 수소가 하나, 두 개 들어갔고 반대쪽에 클로라이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에 들어갈 때에 보시면 이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HX의 위치와는 관계없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HCl이 들어갈 때에 프로덕트는 여기와 같이 지금 이 화물은 보시면은 우선순위가 1이 됐으니까 여기가 2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G도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알카인, 말단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HBr이, H는 수소가 많은 쪽, H쪽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은 바이닐 브로마이드가 생성되고, 여기에 또 HBr이 들어가면 수소는 수소가 많은 쪽,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탄소와 이 수소가 결합해서 여기에 되고, 여기가 플러스 이온이 되고 브로마이드가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은 반응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1당량의 HX와 반응을 한다면은 바이닐 할라이드에서 반응은 중단됩니다. 그냥 당연히 하나만 들어가고 스톱이 되겠죠. 반응 메커니즘은 바이닐 할라이드를 형성되는데, 터미널 알카인에서 파이 결합이 뉴클레오파일로 해서 H와 결합을 하고, 여기엔 HBr에서 Br이 전자를 모두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Br-이온이 되고, 이쪽 탄소는 H와 결합하고 반대 탄소는 카보캐타이온이 생성되므로 바이닐에 카보캐타이온이 있다고 해서 바이닐 카보캐타이온이라는 중간체, 그죠? 인터미디에이트를 거쳐서 Br-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카보캐타이온 쪽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HBr이 1당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탄소 이중결합에는 HBr이 일렉트로필 어디션은 우리가 알켄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르코니코프 룰에 따라 탄소 수소가 결합되고 이쪽에 플러스 케타이온이 생성되고 여기에 브로마이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HX가 알카인에 들어가는 반응은 3중결합에 들어간 이 반응은 2중결합에 들어가는 반응보다도 느립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되어 있는 요 바이닐 카보캐타이온의 탄소는 sp 혼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sp3나 sp2 혼성보다는 더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바이닐 카보캐타이온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에서는 터미널 카본 쪽에서 말단에 H가 붙고 되고 여기가 카보캐타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반대의 카보캐타이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 탄소에는 치환기가 알킬 그룹 두 개가 있고, 그죠? 이쪽에는 알킬 그룹이 하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카보케타이온은 브로마이드에 결합되어 있는 카보케타이온은 브로마이드의 Br의 비공유 전자쌍이 레조넌스 구조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공명 구조가 가능하여 레조넌스 스테빌라이즈 공명 안정성에 의해서 이쪽에 탄소가 카보케타이온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더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브로마이드에 바로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카보케타이온을 가지면 이 탄소와 이 브로마이드 모두 다 부분적으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명 안정화 효과에 의해서 오른쪽 탄소의 카보케타이온이 생성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공명 안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면은 차지나 그죠? 플러스나 마이너스야 일렉트로 덴시티를 디로컬라이즈 하는 거죠. 분산시키는 거죠. 그죠? 분산시켜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공명 안정화 효과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니코프 룰은 HX가 바이닐 할라이드에 첨가될 때에 H 플러스가 첨가되어서 보다 더 안정한 카보케타이온이 형성하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그죠? 이것이 마르코니코프 룰을 따르는 거죠. 자, 두 번째 들어가는 반응은 어디션 반응에서 할로제네이션입니다. 할로젠 X2가 들어가는데 이때 X2는 Cl2, Br2를 많이 다룹니다. 알켄 이중결합에 X2가 들어가는 반응과 비슷합니다. 1당량의 X2가 들어갈 때는 트랜스 다이할라이드가 생성됩니다. 그죠? 이중결합에서 반대쪽에 X가 각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X2는 포화탄화수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어디에 위치로 들어가든 동일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인터널 알카인에서 Cl2가 들어가면 Cl과 Cl 위치는 트랜스 위치입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Cl2는 각각의 이중결합에서 트랜스가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대칭이 되기 때문에 구분 없이 총 4개의 Cl이 각각의 탄소에 결합됩니다. 이와 같이 X2가 2당량이 들어가면은 4개의 할라이드가 들어가 있는 테트라 할라이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할로제네이션의 메커니즘은 알카인에서 X2가 들어가는 방식은 3중결합에 있는 파이결합에 뉴클레오파일로 클로린을 공격하고 다시 이 결합에 보시면 이 결합이 컨설티드 단일 단계로 일어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Cl이 델타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한쪽이 Cl이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파이 결합인 뉴클레오파일로 클로라이드의 전자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린과 클로린에서 마이너스 차지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클로린이 전자를 가져가게 되므로 이쪽 부분은 Cl-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는 탄소 클로린이 결합이 되고 반대쪽이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탄소 이중결합에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고 이쪽 결합에서 Cl이 결합되고 Cl의 비공유 전자 쌍이 무엇으로? 탄소 카보케타이온 쪽으로 전자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 삼각형의 할로니늄이요. 브릿지드, 그죠?
할로니늄 이온이 생성됩니다. 예, 그죠? 이와 같이 되고, 여기에 반대 트랜스 위치로 떨어져 나갔던 클로라이드가 뉴클레오파일로 공격을 하니 탄소 클로린이 다시 결합이 떨어지면서 클로린과 클로린이 트랜스 위치에 트랜스 다이할라이드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도 동일하게끔 할로니움, 브리치드 할로니움 이온이 생성되고 클로린이 공격하여 테트라할라이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반응 역시 여러분들 어디션인데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입니다. 친전자성 첨가 반응입니다. 각각이 중간체로는 브리치드 된 할로니늄 이온이 생성된다.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의 첨가 반응입니다. 물의 어디션 오브 워터, 물의 첨가 반응, 이것을 하이드레이션이죠, 그죠? 수화 반응. 그래서 이것도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입니다. 친전자성 첨가 반응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 둘 중에 하나가 다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둘을 다 쓰는데요. 강한 산이나 그죠? 이와 같은 머큐리 카탈리스트 HG 이가인 촉매를 이것도 산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을 있는 존재하에서 약 애시드 촉매 존재하에서 물을 넣으면 삼중결합은 여기서 보시면 삼중결합에서 H와 OH가 들어갔으니까 이중결합에 알코올이 있다고 해서 이놀이 생성됩니다. 이놀. 근데 이 이놀은 이중결합 산소 결합보다는 무엇으로? 탄소, 산소가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결합으로 변하는, 이중결합으로 변하면서 이 수소가 어디로? 이쪽 탄소로 이동하게 되는 토토머리제이션을 통해서 키톤 화합물이 얻어집니다.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HOH가 산의 조건에서 삼중결합에 첨가되면은 이놀이 생성되는데, 이 이놀은 불안정하여 리어레인지먼트 되어서, 그죠? 자리 바꿈이 일어나서 생성물은 카보닐 그룹을 포함하는 화합물이 생성된다. 카보닐은 CO 이중결합을 카보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카보닐 컴파운드는 2알킬 그룹이 CO 이중결합에 양쪽에 알킬 그룹이 붙어 있다. 이래 있는 것은 키톤입니다. 만약에 CO 이중결합에 하나는 알킬, 하나는 H가 있다. 이러면 알데하이드겠죠. 그죠? 자, 그래서 탄소, 삼중결합인 알카인에 물 H2O가 첨가되면은 이놀이 생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놀이 토토머리제이션을 통해서 카르보닐 화합물로 자리 바꿈의 과정을 통해서 카르보닐 화합물이 생성된다. 자, 이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인터널 알카인은, 내부 알카인은 하이드레이션을 할 때에 진한 황산이나, 그죠? 컨센트레이트 애시드, 이게 산을 사용하고요. 터미널 알카인은 일반적으로 머큐리 카탈리스트 HgSO4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은 이 어디션 반응이 일어나는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탄소 삼중결합에 물에 지금 들어가는 건 물입니다. 물이고, 여기는 인터널, 여기는 터미널인데, 터미널에는 머큐리 설페이트를 주로 쓴다. 촉매로. 근데 인터널이든 터미널이든 무엇을? 강한 산의 조건에서 반응을 해야 물이 첨가됩니다. 근데 물이 첨가될 때에 이놀이 생성되죠. 그죠? 이놀이 생성되어서 알코올, 이놀이
이 탄소, 산소의 단일 결합이 무엇으로? 이중결합으로 변하여 키톤이 얻어집니다. 여기서도 삼중결합에서 이놀이 알코올이 들어갈 때 OH가 들어갈 때에 마르코니코프 어디션이죠. 수소는 수소가 많은 쪽, 수소는 치환기가 적은 쪽으로 들어가죠. 물의 어디션 반응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탄소 이중결합에 알코올이 있는 것을 이놀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것이 알코올에 있는 H가 알파, 베타 수소로 이동하여 생성됨으로 인해서 탄소,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된 것은 케토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토토머라고 하는데요. A는 이놀이고 B는 키토폼이죠. 이와 같은 경우를 토토머라고 합니다. 토토머는 여러분들 보면은 뭐냐면 구조 이성질체입니다. 그죠? 뭐냐면은 여기서는 연결 순서부터 다르죠. 그죠? 여기에는 H가 산소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H가 탄소에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중결합의 위치와 수소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토토머는 구조 이성질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토토머는 일반적으로 서로 평형관계에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놀이 많이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키토폼이 많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키토폼이 보다 더 많이 존재합니다. 자, 이놀 토토멀은 OH 그룹과 이 CC 이중결합에 결합되어 있는 거고, 키토 토토멀은 CO 이중결합에 그죠? 옆에 있는 알파 탄소에 H가 결합되어 있는 그죠? CO 이중결합과 CH 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평형이라 했는데 일반적으로 키토가 보다 더 안정적이라서 많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평형관계에서 그죠? 왜냐하면은 CO 이중결합이 CC 이중결합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더 안정한 형태로 키톤이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토토머리제이션은 이 토토머화 반응이죠. 그죠? 이거는 에놀에서 키토로, 키토에서 이놀로 서로가 이동이 가능한데요. 이때에 어떤 조건에서 산이나 염기 촉매를 사용하면은 쉽게 이동이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애시드 조건에서 토토머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바이닐 알코올에서 이놀에서 그죠? 여기 있는 파이 결합이 프로톤을 줍니다. 파이 결합이 프로톤 쪽으로 전자를 주어서 여기에 탄소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고요.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카보케타인으로 존재하더라도 OH에 있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상이 전자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공명 안정화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와 같이 공명 안정화되어 있는 CO 이중결합의 OH 플러스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H가 다시 물과 반응하여 떨어져 나가게 되죠. 처음에는 H가 붙었다가 다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이 산의 조건에서는 이와 같은 이놀이 무엇으로? 키토폼으로 쉽게 변하고요. 반대로도 이 키토에서 지금 반대 반응은 프로톤과 반응하고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CO 뭡니까? 이중결합에 수소가 붙어 있는 이 형태가 존재하죠. 그죠? 이 키토에는 무엇에 얘네들이 프로톤이 여기서 전자가 어떻게 되면은 여기가 전자를 다 가지고 오게 되고 여기서 가지고 오면서 OH가 되고 여기가 카보케타인이 생성되는 것이 다음과 같은 공명 구조죠.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요 탄소 수소 결합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냐면 여기서 물에 그죠? 만약에 물이 다시 얘를
공격해서 얘가 이중결합이 되면은 이놀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토모리제이션의 산의 조건에서 여기 있는 이놀이 키토폼으로 가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키토폼에서 산의 조건에서 이놀로 가는 경로를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토토모리제이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놀에서 키톤은 그릴 수 있는데 반대로 키토폼에서 이놀폼으로 가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없다면 지금 토토모리제이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반응을 이놀에서 키토로, 키톤에서 이놀폼으로 가는 반응 메커니즘의 전자이동 경로를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카인의 하이드레이션의 메커니즘을 보시면 탄소 3중결합에서 애시드 조건에서 파이 결합이 프로톤으로 전자를 주고요. 그래서 한쪽에 카보케타인이 생성되는 바이닐 카보케타인에 물이 어디션 되죠, 그죠? 어디션 되어서 OH2 플러스에서 다시 물이 프로톤을 떼어내는, 이거는 프로톤이 잃어버리는 산연기 반응이죠. 그래서 이놀로 되고요. 이놀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놀에서 지금 보시면 이놀이 생성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애시딕 조건이니까 이 이놀이 불안정합니다. 키토폼보다. 그래서 토토모리제이션이 일어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놀에 있는 탄소 이중결합의 파이 전자가 프로톤의 전자를 주어서 여기와 같은 반쪽 카보케타인이 생성되고, OH가 결합되어 있는 카보케타인은 다음과 같은 공명 안정화에 의해서 CO 이중결합이 생성되고, 이 공명 안정한 효과의 구조에서 OH의 프로톤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키톤이 생성됩니다. 그죠? 이것이 알카인의 하이드레이션입니다. 자, 알카인 탄소 3중결합에는 여러분들이 산의 조건에서 물을 첨가하면은, 수화 반응을 하면은 무엇이 생성된다? 이놀을 거쳐서 키톤이 됩니다. 키톤. 자, 키톤이 생성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은 원래 들어가는 최종 생성물 한쪽에는 H, 한쪽에는 OH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로 H 하이드로보레이션을 시키고, H는 그대로, 그죠? 보레인을 산화시켜서 H2O2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베이스 조건에서 보레인을 OH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2스텝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반응 조건이 황산을 쓰고 하는 조건보다도 어느 정도 온화한 마일드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위치 선택성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레인이 BH3가 탄소 3중결합에 첨가되어 오르가노보레인, 그죠? 보레인이 붙어있는 오가닉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무엇을 베이직한 조건에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와 반응을 하면은 BH2가 알코올로 산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놀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놀은, 그죠? 토토모리제이션을 통해서 카르보닐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질적인 것은 H2O가 3중결합에 첨가되어 무엇이 CO 이중결합을 가지는 화합물이 얻어진답니다. 하이드로보레이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물을 넣어서 알코올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카인을 3중결합을 카르보닐 화합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하이드로보레이션의 인터널 알카인은 여기 보시면 키톤이 생성되고, 다음에 터미널 알카인은 알데히드가 생성됩니다. 그죠? 이거는 들어가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토토머리제이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화합물이 다릅니다. 자, 내부 알카인, 인터널 알카인 탄소 3중결합에 BH3가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놀이 생성되고 토토머리제이션을 통해서 키톤이 생성됩니다. 그죠? 그런데 터미널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이 H는 H가 많은 쪽, 그죠? 에 들어가서 BH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있고요. 어떻게? 반대로 H가 있는 쪽에 보레인이 들어가고 이와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레인의 사이즈나 다음에 이와 같은 일렉트로닉 이펙트에 의해서 보레인이 수소가 있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단에 보레인이 들어가고 보레인이 산화되어 말단에 이놀이 됩니다. 그죠? 이 이놀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H를 가지고 있는 탄소이기 때문에 이놀이기 때문에 H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탄소가 CO 이중결합으로 변하면은 이것이 알데하이드로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널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키톤, 터미널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알데하이드 생성물이 얻어지는 것이 탄소 3중결합의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의 핵심입니다. 즉, 여러분 위치 선택성과 생성물을 모두 다 이해하고 토토머리제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 정리된 가장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인터널 알카인은 키톤, 그죠? 터미널 알카인은 알데하이드. 어떤 반응을 통해서?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을 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여기서 탄소 단일결합이나 탄소 이중결합이나 다르게 탄소 3중결합 중에서 말단의 H를 가지고 있는 터미널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이 터미널 알카인의 pKa 값이 25입니다. 그죠? 바이닐은 한 40, 이게 포화탄화수소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50같이 굉장히 애시디티가 낮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기에 있는 sp 혼성으로 이루어지는 CH 결합은 sp2나 sp3 혼성의 CH보다도 애시디티가 큽니다. 그래서 터미널 알카인은 스트롱 베이스에 의해서 쉽게 다른 sp2나 sp3 CH에 비해서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롱 베이스로 프로톤을 떼어내면은 탄소 쪽에 마이너스 이온이 가지고 있는 아세틸라이드 N아이온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뭐냐? 탄소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뉴클로파일, 물론 이것도 베이스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pKa 값 25를 CH를 떼어내기에 충분한 베이스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의 스트롱한 아마이드입니다. 그죠? 이것은 이 베이스가 프로톤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베이스의 짝산의 pK 값이 반응하고자 하는 반응물의 pK 값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이드와 하이드라이드는 짝산이 35의 pK 값을 가지므로 터미널 알카인에 있는 CH인 pK 값 25를 충분히 떼어내기에 강한 염기나 OH와 알콕사이드는 터미널 알카인을 있는 CH를 떼어낼 수 있는 베이시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프로토네이션 되려면 하이드라이드나 아마이드 정도가 되어야 터미널 알카인의 CH를 있는 H를 떼어내서 탄소 마이너스인 뉴클레오파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세틸라이드 어미온, 애나이온은, 그죠? 이것은 무엇과 반응하여 알킬 할라이드, 힌드런스가 없는, 즉, 메틸이나 1차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하여 아세틸라이드 애나이온은 무엇으로?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여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알킬 할라이드와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틸 클로라이드 1차 알킬 할라이드죠. 그죠? 이와 같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파일이 스테릭 힌드런스가 없는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하면은 SN2 반응에 클로라이드 대신에 치환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탄소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새로운 탄소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기화합물은 기본 골격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고 조각을 생각해 보시면 레고 조각의 작은 조각을 연결시켜서 큰 조각을 만들 때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골격이 탄소 결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세틸라이드 애나이온을 이용하여 새로운 탄소 결합으로 만드는 것은 유기화학 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세틸라이드는 뉴클레오파일로도 작용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강한 베이스로도 작용합니다. 어떤 경우에 스테릭 힌드런스를 가지고 있는 2차와 3차 알킬 할라이드를 만나면은 이것이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엘리미네이션 E2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아세틸라이드 애나이온은 그죠? 탄소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메틸이나 1차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세틸라이드는 베이스로 작용하여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즉 아세틸라이드가 그냥 단순한 베이스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원래 아세틸라이드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탄소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죠? 이와 같은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는 사이즈가 큰 2차, 3차 알킬 할라이드를 사용하면은 원하는 탄소 결합 반응이 아니라 아세틸라이드 어미온이 베이스로 작용하여 그죠? 그냥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탄소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응은 무엇으로? 아세틸라이드 어미온을 이용해서 그죠? 매우 유용한 반응입니다. 이러한 천연물을 합성하든 뿐만 아니라 유기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매우 유용한 반응입니다. 여기서 1차 알킬 아이오다이드와 아세틸라이드 어미온이 반응하여 프로톤을 주고 치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소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여기에다가 프로파질 알코올인데요. 스트롱 베이스를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고요. 이 아세틸라이드 어미온이 1차 알킬 브로마이드와 반응하여 새로운 탄소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아세틸라이드 어미온은 스트롱한 뉴클레오파일이라서 SN2 반응을 통해서 에폭사이드 링도 엽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에폭사이드, 그죠? 에폭사이드에 반응해서 아세틸라이드를 뉴클로파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차지이기 때문에 백사이드 어택으로 해서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에폭사이드 반응에서 우리가 배운 건데,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이 무엇으로? 뉴클로파일로 작용한 예를 한 번 더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만약에 아래와 같은 화합물 인터널 내부에 탄소 3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을 합성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단계를 이용하여 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마이너스 차지를 해서 여기 공격, 여기 마이너스 차지를 해서 여기 공격,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원래 반응은 역합성법이 있는데, 출발 물질, 내가 합성하고자 하는 화합물을 먼저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로 합성해 있어야 되느냐, 그 전단계 반응을 그리는데요. 이때에 유기화학자들이 오픈 에러로 되는 이와 같은 거죠. 화살표 몸통에서 닫힌 것이 아니라 이쪽에 열려있는 이와 같은 합성은 역합성 기호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만들고 여기서 이거를 만든다는 화살표가 아니라 이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역합성법에 로 화살표를 오픈 화살표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합성법을 할 때에 먼저 출발 물질과 프로덕트의 구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펑셔널 그룹과 작용기와 탄소 결합이 어디에 일어났냐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유기합성이나 다른 시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건 한번 참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다시 말씀드린 어떤 수학 공식은 아니고요. 그냥 각각의 변할 때에 어떤 결합과 어떤 결합이 해리 되어야만이, 아니면 어떤 결합과 어떤 결합이 결합하는지, 이러한 조각들의 나열을 잘 하면은 원하는 화합물을 어떠한 작은 출발 물질로부터 복잡한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이런 단계를 그냥 설명한 겁니다. 이거를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역합성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결국은 여러 아니면 다양한 유기화학 반응, 작용기에 따른 변환, 이런 것들을 습득한 이후에 이런 역합성법을 제한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11장 알카인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탄소 이중결합과 여러분들 나온 김에 여기 정리를 짧게 하면요, 탄소 3중결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중결합에서도 HX, 어디션, X2, 물, 그죠? H2O,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이래 배웠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데요, 그죠? 옥시데이션 이래 배웠는데, 차이점은, 그죠? 여기서는 탄소 이중결합은 그냥 알코올이 되는 거고, 3중결합에서 물이 들어가면은 이놀과 해서 카르보닐 생성물이 얻어진다는 거죠. 카르보닐 생성물이 얻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카르보닐의 탄소냐, 카르보닐의 수소냐에 의해서 키톤이냐, 알데하이드가 정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탄소 3중결합의 말단에 있는 H는 바이닐 H보다도 말단에 있는 H는 pK 값이 매우 작으므로 스트롱한 염기를 쓰면은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서 아세틸라이드 어미온, 즉 탄소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할 수 있는 화합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알카인, 말단 알카인. 그래서 탄소 3중결합은 아세틸라이드는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과는 다르게 카본 뉴클레오파일로 쉽게 작용할 수 있는 화합물로, 즉 탄소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할 수 있는 화합물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기합성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토토머, 이놀에서 키톤이나 알데하이드로 카르보닐로 변하는 토토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말단에 있는 CH가 pK 값이 25라서 스트롱 베이스 아마이드나 하이드라이드를 사용하면은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탄소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때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 CH를 떨어뜨리는 데는 알콕사이드의 베이스나 하이드록사이드 베이스로는 터미널 알카인을 디프로토네이션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이드와 같은 스트롱한 베이스를 이용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카인까지 11장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